자, 그 다음에 우리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매체가 있어요. 우리가 신호가 있고요. 전송, 보낸다. 이런 게 뭐냐? 통신이 뭐냐? 이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인데, 정보통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정보와 통신이 신호예요. 어떤 정보를 어떤 신호로 보내서 저쪽 상대방에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횃불이나 말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봉화에서 연기가 뽀록뽀록 2번 나면 뭐고 3번 나면 뭐고 이렇게 서로 다 맞춰놓은 거예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 신호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어떤 의미고 2개는 어떤 의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전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죠. 전화 이전에 서로 주고받았던, 우리가 치면은 뭐죠? 문자로만 서로 주고받았던 거. 이제 그게 있고 전화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 정보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건 신호입니다. 신호라는 건 뭐냐면 정보를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표식이죠. 그래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운반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깃발, 연기, 횃불 이런 걸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시그널, 그러니까 전자기파 시그널로 보내주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우리가 전선을 통해서 마이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신호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정보와 신호, 정보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신호는 그거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걸 디지털로 보내느냐, 아날로그로 보내느냐, 그거를 전기신호로 보내느냐, 빛으로 보내느냐, 무선으로 전파로 보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호를 코딩 등의 변환 과정을 거쳐서 전류나 전자기파 형태로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아날로그 시그널로 보내느냐, 디지털 시그널로 보내느냐 이런 건데 그 형태가 음성이냐, 문자냐, 이미지냐, 영상이냐 이런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의 결정, 콤비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신호를 아날로그로 보낼 때, 디지털로 보낼 때, 문자 신호를 아날로그로 보낼 때, 디지털로 보낼 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써야 되고 이럴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모뎀. 그 모뎀이 뭐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뎀이라는 거는 무슨 신호를 어떻게 바꿔주는 거를 모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하면 정보는 진짜 실체고 그 의미 자체를 닮은 실체고 그거를 매체에다가 어떤 시그널로 보내는 매체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 시그널이 광통신이면 빛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전파만,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전파로 보내주는 거고 구리선은 전자기 신호로 보내주고 이런 신호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멀리 가다 보면은 이제 변형이 되고 약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증폭기나 리피터를 이용해서 이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쨌든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를 신호로 바꿔주고요. 이 신호를 매체에다가 실어주는 전송 신호가 있어요. 전자기파냐, 빛이냐 이런 걸로 바꿔줘서 보내주는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통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각각을 좀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낼 때 아날로그 시그널로 보낸다. 신호가 이렇게 연속선상으로 되어 있는 걸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배웠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을 거예요. 음성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 PCM 방식 이런 것도 배웠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요거를 이제 전자기파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제 그런 장치가 라디오, 마이크, 앰프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바꿔진다. 요거는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신호는 그게 아니고요. 0과 1로 이루어진 이런 신호를, 전자기 신호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정보의 말, 보이스, 글,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화가 연결이 되느냐. 음성은 전화로 보통 가죠. 문자는 이메일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사진은 팩스로 가고 TV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낼 때 어떻게 신호로 바꿔져서 나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예요. 우리가 많이 봤던 게 모뎀이죠. 모뎀은 뭐냐면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모뎀이라고 부릅니다. 코덱은 이런 거고요. 자, 얘가 뭐냐면 정보예요. 정보.
정보를 우리가 아날로그 정보냐 디지털 정보냐 이거고요. 신호를 보낼 때 그 매체가 전송 매체, 굴이냐 이제 빛이냐 이게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거예요. 가장 쉬운 거는 음성을 아날로그 신호로 그냥 보내는 거를 전화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걸 코덱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언제 많이 봤죠,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영화를 저기서 뭐죠?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영화 보는 거 있잖아요. 곰 플레이어나 이런 걸 딱 보면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거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뭐라고 떠죠? 거기에 관련된 코덱을 까세요. 이런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영화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화는 사진, 이미지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진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봤죠? 픽셀로 나눠서 픽셀의 색깔을 입히는 게 사진을 디지털로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꿀 때 그 방법이 코덱이라는 걸 써서 하는데 이 코덱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을 쓰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곰 플레이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쓰는 코덱은 이미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영화 있죠. 영화 옛날에 영화, 필름 영화를 디지털로 바꿔서 요즘은 다 디지털로 코딩이 돼서 나와요. 대부분의 영화들이. 근데 옛날에는 다 아날로그로 저장이 되어 있던 비디오 테이프, 우리가 옛날에 했던 비디오 테이프를 다 디지털로 컴퓨터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 만들어냈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코덱이에요. 코덱이라는 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코덱을 이용해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코덱을 이용을 해서 바꿔놓으면 볼 때도 같은 코덱을 써서 걔를 해석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방법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꿔주는 건데 여태 쓰는 게 모뎀이라는 거예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멀리 전송하려고 그러면은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 쓰는 게 모뎀.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는 케이블 TV가 전부 다 모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선으로 전송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려워지니까 자꾸. 그런 게 있고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보낼 때 부호화 장치. 이게 뭐냐면 랜카드예요. 우리 랜카드 컴퓨터하고 짧은 거리는 다 이걸로 서로 전송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멀리 보낼 때는 이렇게 다 바꿔서 보내줘요. 이렇게. 이제 그때 쓰는 게 코덱, 모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바꿔서 보내주는 겁니다. 바꿔서. 왜 바꿔서 보내주느냐? 멀리 보내주기 위해서. 자, 그럼 이것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와 전송 신호인데 이겁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을 아날로그 데이터 안녕하세요 하면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약간 모양이 바뀝니다. 디지털 시그널이 가면 이렇게 바꿔줘요.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널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 이걸 코덱.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이렇게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를 가까운 거리를 해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원래 신호를 이렇게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계 장치들이 있어요.